오늘도 일은 완벽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야, 진짜 일은 진짜 다 해놓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오늘 저녁도 배달콜? 콜? 너 제육 먹을래? 돈가스 먹을래? 저는 다 좋습니다. 배달이요! 제육이랑 돈가스 왔습니다. 아직 주문 안 했는데. 이 집은 제육이랑 돈가스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우 맛있네 이제. 그거 너무 부른데? 괜찮은데? 아우 잘 먹습니다. 그거 안 씹고 그냥 마신 거야, 뭐야. 아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유, 여튼 갈게요. 야, 우리 그냥 커피나 하나 때리자. 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커피 배달이요. 아유, 아직 주문 안 했는데. 두 잔. 혹시 김말자 인턴님? 네? 손님, 무슨 말씀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음 배달이 있어서 그럼. 너무 닮았는데?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유종입니다. 요즘 정말 미국 주식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밤을 지새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관세 영향,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 트럼프 상호 관세 시대에 과연 어떤 종목들 영향을 더 받고 아니면 어떤 종목의 영향을 좀 덜 받을지, 그리고 살아남을 종목까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전략인데요. 저희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눠서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전략은 이러한 정책과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에요. 장기적 전략은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게 제일 많이 빠져있냐, 이익 수준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낙폭과대 종목들을 조금씩 빠질 때마다 사모으는 전략이죠. 먼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결국은 중국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모자란 세수를 일부를 관세에서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관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가격을 다 전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품이 많은 제품은 보다 싼 제품으로 갈아타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관세를 떠안기에는 이미 낮춰놓은 가격으로 맞은 우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충격에서 일부 상세가 가능한 요인들을 저희가 또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서 빚을 발하는 저가 제품 판매 업체들의 주가가 방어적 성향을 갖는다, 이런 건데요. 미국의 다이소로 알려진 달러 제네럴, 그리고 보물찾기처럼 뭔가 폭탄 세일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로스 스토어의 주가가 관세 부과 이후에 매우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내 공급망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대부분 기업들은 해외 생산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어서 이번 관세의 영향을 피하긴 어렵지만,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물리적 통관 절차가 없어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사실 피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종목으로는 미국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스타벅스가 의외로 미국 매출이 73%에 달할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아마존, 수술용 의료 로봇을 만들어내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이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가격 결정력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가격을 고객에게 전가해도 큰 무리가 없고, 일부 수요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매출 마진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엔비디아, 알파벳, 어도비, ASML 홀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수술용 의료 로봇 시장 점유율은 풀세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가 넘어가요. 엔비디아의 GPU도 거의 80%가 넘어가는, 거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절대적 점유율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관세로 인한 이익 감소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고마진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흉년이 와도 기초 체력이 좋으면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인데, 저희가 팔로잉하는 기업 중에 영업 마진이 가장 높은 건 엔비디아,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어도비, 알파벳 정도가 저는 좀 여유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기적 전략인데요. 이익 수준은 유지 중인데 주가만 빠진 종목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 저희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의 12개월 선행 ROE, 즉 자본 대비 이익은 약 2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본 대비 주가, 이 PBR이 거의 ROE 수준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과하게 내려가 있다. 반도체는 아직 관세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장기에 걸친 분할 매수가 적절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자, 향후 이익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멀티플이 싼 종목들은 반도체 중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정도로 저희가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은 반영되기 시작한 움직임이 이미 조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포드인데요. 포드는 지난 4월 16일에 미국의 상호 관세가 지속될 경우에 신규 차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메모를 딜러들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연구소는 수입차 25%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이 2025년에 연간 비용이 약 1,08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제 디트로이트 3대 생산업체와 테슬라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관세의 영향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포드의 시장 점유율은 10%로 GM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점유율 확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인데, 안타깝게도 포드의 매출 마진은 GM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감내해야 할 마진 여유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를 반영한 소비자 가격 인상폭 그리고 비용의 증가를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지만, 현재 포드의 영업이익률은 2.8%로 매우 낮아요. 그리고 향후 이익 성장성, 2027년까지의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마이너스 8.5%로 이미 영업마진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를 감내할 여력은 저희는 포드는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SML 홀딩은 관세 여파와 반도체 수출 규제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미국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시스템 판매,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제조시설용 자재를 수입하는 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미국 현장에서 운영되는 부품이나 도구 이런 거를 수입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부품을 부과되는 관세가 일단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공장의 지리적 다변화가 진행되면은 일단 동일한 웨이퍼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추가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중국 등으로 생산 거점이 이쪽으로 분산되면은 일단 밸류체인 전반에서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설비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또한 장비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죠. 다만 현재 관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ASM 홀딩 같은 경우에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 매출 비중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이런 상황에도 ASML 홀딩은 이번 실적을 살펴보면은 일단 연간 가이던스는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한 2030년까지의 장기 가이던스도 기존대로 발표했는데요. ASML 홀딩의 12개월 선의 ROE나 장기 이익 성장성,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 감안할 시에는 저희는 높은 주가 상승 여력을 지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존슨앤존슨인데요. 존슨앤존슨의 경우 제약 부문 그리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메드테커 부문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로 인한 연간 비용은 약 4억 달러 일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일단 4억 달러를 놓고 보면은 존슨앤존슨의 1분기 매출의 1.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미할 정도로 일단 수준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존슨앤존슨은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향후 4년 동안 미국 내 제조나 연구개발비 확대를 명목으로 약 5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모든 첨단 의약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와 협력해가지고 헬스케어 공급망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 관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존슨앤존슨은 이번 1분기 30억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이와 함께 배당금을 인상하면서 과거 63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자, 일단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 상호 관세는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그럼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 포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SML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정적 요인은 있지만 이제 미국으로 뭔가 이제 공급망을 조금 더 분산시키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 뭐 거의 뭐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관세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캐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미국 주식 플렉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